이번 편은 후계자의 선정과 창업자와의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스테판 폴더가 아마 처음 주장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은 아버지다. 즉 자녀분들의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은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것을 father factor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후계자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아버지의 태도, 행동, 가치, 직업윤리, 이런 관계의 유형들이 즉 아버지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녀분들은 아버지를 꼭 닮아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바로 이것은 다음 장에서 설명하는 한국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특집으로 EBS가 보도한 바 있습니다. 파더 팩터. EBS는 파더 쇼크라는 내용으로 한국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못 먹고 못 배운 세대라서 그저 자식만 잘 되라고 오로지 공부만 잘해라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처럼 되지 말자. 그러나 그 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모습이 아버지를 항상 쫓아가고 있어요라고. 그리고 그 내용은 다시 여러분의 손자에게도 똑같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요즘 20, 30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후계자로 지명해야 될 그 젊은이들의 이야기입니다. 후계자는 누구의 영향을 받을까요? 유전적 영향과 어머니의 영향, 두 가지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자라나는 과정에서의 어머님의 영향이 거의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계자는 두 분과의 관계가 후계자의 성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됩니다. 아버님 날 낳으셨고 어머님 날 기르셨다. 어렸을 때 배웠던 도덕책의 이야기입니다. 장수기업의 핵심은 아버지와 후계자의 관계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해외 장수기업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업의 중요성을 계속 가르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가업을 배우고 이해하고 이미 가업과 깊이 친숙한 관계를 유지하죠. 히든 챔피언 기업의 3분의 1이 가족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수 기업은 거의 가족 기업입니다. 사업하는 과정에서 부인의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그러나 이것이 발전되는 과정에서 보면 부인과 창업자와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부인은 사업의 목적은 가정의 행복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즉 남편은 오직 사업만을 위해서 집안을 돌보지 않는다, 이렇게 왜곡되게 알려집니다. 그러나 실제 한국의 창업자들은 기업의 생존도 중요하지만 가정의 풍요로움, 즉 가정의 행복을 더 중요시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부인은 잘 모르는 경우죠. 이것은 두 분 간의 소통의 문제로 저는 보여집니다. 후계자 선정 기준에 관한 기본적 정신입니다. 세계 최다 그리고 최장수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 가업 승계의 정신입니다. 후계자는 단 한 사람이다. 그리고 선발된 후계자에게는 혹독한 경영 수업의 과정이 거친다. 이게 일본 가업 승계의 기본 정신입니다. 창업자가 생각하는 내 재산의 분배는 모든 자녀들은 동등해야 한다. 물론 법적으로도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장수기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수기업은 여러분이 정하신 후계자 한 사람이 100% 주식을 보유해야 합니다. 장수기업의 경영은 한 사람이 절대적 권한으로 지배해야 합니다. 이것은 세계적 많은 장수기업의 데이터에서도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녀분들에게 어떠한 재산을 남기고자 할 때는 가능한 한 주력기업과 관계가 없는 계열사 또는 다른 재산들을 다른 자녀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 내용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경영권 분쟁에 관한 보도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국의 중소, 중견 기업들도 이런 분쟁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뉴스의 초점에 영향을 받고 있질 않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리는 형제 간의 분쟁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는 장수기업을 대충 100년이 지난 기업을 우리는 장수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장수기업은 약 100년간에 약 3세대가 승계가 됩니다. 그때 생존율은 얼마가 될까요? 100개 기업이 3대가 승계되는 시점에서 4개가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1대에서 2대로 넘어갈 때 약 70%가 도산하고 2대에서 3대로 넘어갈 때 약 50%가 도산합니다. 그리고 3대에서 4대로 넘어갈 때 다시 70여 %가 도산하게 되죠. 즉 100개의 기업이 창업하여 3대로 넘어가면 약 4개 정도가 남는다. 이건 세계 기업의 생존율의 통계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세계 최장 장수기업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일본 기업이 보여주는 기업가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기업이 도산하면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는 것들이죠. 다음 편은 후계자 선정과 선정 과정에서의 갈등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승계 과정은 이제 승계 준비 과정, 그다음에 후계자 확정, 즉 승계 확정 과정, 그 다음은 승계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절차를 밟게 되죠. 그리고 승계가 완료되는 이런 시점들이 되겠는데, 보통은 이제 재산 분배에 관한 문제가 이제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우선은 승계 준비 과정에서는 뭐 수면 아래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를 않죠. 그리고 서로 눈치 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승계가 확정되는 시점에서 이제 갈등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승계 절차가 이루어지면서 승계가 완료되는 요 시점은 재산권 분쟁이 일어나죠. 즉, 이 재산권 분쟁이 일어나는 요 시점에서는 대부분 어르신이 안 계실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죠. 즉, 실질적으로 창업자가 준비하는 과정은 실질적으로 깊게 관여하는 과정은 승계 준비와 승계 확정 과정입니다. 그리고 승계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도 창업자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만은 보통은 그 시점에서는 창업자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다. 이게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성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부모하고의 관계, 형제 자매하고의 관계, 그다음에 친족하고의 관계, 즉 친족이 주주로 참여했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조직원들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데, 이것은 승계가 확정되고 승계 절차가 되면은, 즉 조직 구성원, 즉 임직원들은 바로 승계자 중심으로 파워가 이동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간, 즉 준비하고 확정하고 절차를 걷는 기간은 약
10년 정도, 즉 10년 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가업승계 현장에서 세종대왕의 성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즉 그분 아버지 때문에 세종과 같은 훌륭한 왕이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태종은 어떤 분입니까? 그는 1차, 2차 왕자의 난을 겪으면서 형제들 모조리 제거합니다. 그리고 부친 태조 이성계까지 물러나게 하죠. 자신의 처가까지 숙청을 합니다. 그리고 왕위를 찬탈합니다. 그는 무관입니다. 그는 아들 셋을 두었죠. 양령, 효령, 충령이죠. 그는 장자 승계라고 하는 기준 때문에 일단은 양령대군을 세자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양령은 자기 동생 충령이 훌륭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세자로 작봉된 55일 만에 다시 세종으로 옮겨지죠. 즉 충령을 다시 세자로 작봉하게 됩니다. 충령은 이런 사람이죠. 즉 배우기를 좋아했고, 그리고 자기가 가졌던 무관의 이미지가 아닌 문관의 이미지, 그걸 높이 살게 됩니다. 국정 운영에 관한 많은 아이디어를 자기한테 얘기하게 됩니다. 술을 적당히 마시고, 그리고 바로 술이 적당히 마시는 그것은 외교 능력에 영향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자로 작봉된 이후에 세자를 많은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개방을 합니다. 그리고 민심이 세자에게 쏠리도록 그러한 모든 악역을 하죠. 즉 백성들이 그 고통을 겪는 그 자체를 자기 때에서 해결을 합니다. 태종은 악역, 즉 마무리 정치를 하면서 세종이 성군이 되도록 하죠. 나는 세자를 믿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의 인심을 얻도록 하겠다. 이게 태종이 세종에게 승계하는 과정의 기본적 정신입니다. 즉 태종은 왕세자를 교체하는 정치적 부당을 감수하면서도 최적의 후계자를 선택했고, 선택 후에는 민심이 쏠리도록 주도 면밀하고 헌신적 기반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세종은 성군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수차례 말씀드린 속설입니다. 부자는 3대 못 간다. 중국, 미국, 독일 세계 공통으로 통하는 속설입니다. 부자는 3대 못 간다. 최종 책임자입니다. 바로 창업자 여러분입니다. 후계자는 아버지를 꼭 닮아갑니다. 저는 한국에서 가업승계 후계자를 가장 많이 가르친 사람입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가장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